오장미가 체포됐어요. 그것도 피 묻은 손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경찰이 마치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는데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최화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짜놓은 함정이었거든요. 지하실에서 탈출하자마자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장미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소름 돋는 세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낱낱이 뜯어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일단 이 장면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최화영이 지하실에서 탈출한 직후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도망치거나 몸을 숨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진홍주를 미끼로 써서 오장미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섬뜩한 부분이에요. 최화영 입장에서는 지하실 탈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탈출 그 자체가 오장미를 현행범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였던 셈이죠.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진홍주를 이용해서 오장미의 주위를 붙들어두는 사이 최화영은 마대창 회장의 서재로 들어가 공격을 가해요. 그리고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오장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서재로 달려왔을 때 이미 마대창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장미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를 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손에, 옷에 묻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세습인지 아시겠어요? 피해자를 안고 우는 사람, 손에 핏자국이 있는 사람,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이 세 가지가 전부 오장미 한 명에게 집약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한 현행범의 그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최화영이 이 모든 걸 지하실 탈출 직후 즉흥적으로 해낸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온 플랜이에요. 탈출 타이밍과 경찰 신고 타이밍, 오장미를 현장에 붙잡아두는 방법까지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악역으로만 봤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봐야 해요. 이 사람은 냉정하고 치밀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이 무서운 이유이기도 해요. 체포된 오장미가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있는 장면,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갑을 찬 채 떨고 있는 장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공포스러운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달려왔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잡혀버린 거잖아요. 강백호는 드림그룹 법무팀 변호사 자격으로 항의를 해봤지만 현행범 앞에서 그 어떤 법리도 당장은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유치장 면회실에서 마주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미가 처음엔 절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척하다가 그 안에서 단단한 도끼를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살아남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결의 같은 거요. 최화영을 향한 그 눈빛이 지금은 웃어도, 하지만 내가 피눈물 흘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로 그걸 전달하는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장미가 이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반면에 같은 시각 대저택에서는 최화영과 강남봉, 강준호가 나란히 앉아서 기고만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이 집을 이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에 찬 모습이랄까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여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오히려 더 분이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결국 무너진다는 걸. 그게 드라마의 법칙이고 시청자가 끝까지 보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악인들의 이 승리 파티가 사실은 그들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택에서 너무 당당하게 행동할수록 훗날 그들이 몰락할 때의 낙차가 더 커지거든요. 오장미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강백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호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드림그룹 법무팀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함을 활용해서 장미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직함 자체가 채화영 일가와 얽혀있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호 입장에서는 조직 안에 있으면서 조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면회실에서 장미의 손을 잡고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전쟁 선포에 가까운 거예요. 이 순간부터 백호는 법무팀 변호사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서 오장미 편에 서서 채화영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돼요. 생각해보면 백호가 지금까지 드림그룹 내에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게 채화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즉 채화영은 법무팀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법무팀의 핵심 인물이 장미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재미있지 않나요? 백호가 단순히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점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미와 백호가 가진 히든 카드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지금 상황만 보면 채화영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이야기 안에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들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워치 간호사예요. 장미가 체포되기 직전 백호와 장미가 함께 포착한 게 있어요. 마서린이 사망하던 수술 당시 수술방 안에 있었던 수상한 간호사의 존재거든요. 이 간호사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채화영 또는 이강혁과 연결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마서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나오는 순간 오장미의 혐의는 단숨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백호가 법무팀의 기동력을 총동원해서 이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까운 시일 내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섬뜩한 포인트를 더 얘기하자면 채화영이 이 간호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이미 입막음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간호사를 백호가 먼저 찾느냐, 채화영이 먼저 제거하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 숨겨진 단서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마대창 회장은 드라마 내내 채화영 일가를 경계해왔어요. 그리고 한영자도 이미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었죠. 즉, 이 집안의 어른들은 이미 채화영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 회장이 아무런 방비 없이 서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회장 정도 되는 인물이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을 그냥 방치했다는 건 캐릭터 설정상 맞지 않거든요. 서재 안에 비밀 녹음 장치나 CCTV 같은 게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만약 그 서재에 채화영이 회장을 공격하는 장면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되어 있다면 그게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채화영의 완벽한 계획은 그 자체로 그녀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채화영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과신이 오히려 치명적인 빈틈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카드, 마대창 회장의 의식 회복이에요. 채화영이 회장을 공격한 건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회장이 의식을 잃으면 채화영의 행동을 증언할 사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이 그냥 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마 회장은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 회장이 의식을 되찾아 나를 공격한 건 채화영이다라고 직접 증언하는 순간 채화영이 세워놓은 모든 구조물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요. 살인미수 교사, 무고, 이 모든 혐의가 채화영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 회장이 깨어나기 전까지 채화영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그걸 막으려는 장미와 백호가 어떻게 버티는지 그게 앞으로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악인들의 연합이라는 게 항상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채화영, 강남봉, 강준호가 지금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이 세 사람이 진짜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강남봉과 강준호 입장에서는 드림그룹과 대저택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최화영 입장에서는 그것도 원하겠지만 오장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 집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욕망일 수 있어요. 목표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른 동맹은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금이 가요. 예를 들어 최화영이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강남봉이나 강준호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빠지려고 한다면, 아니면 반대로 강준호가 최화영의 뒤통수를 치고 드림그룹을 혼자 차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아직 그런 조짐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세 사람의 동맹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백호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강씨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오장미 편에 서 있는 인물인데 이게 강남봉이나 강준호와 어떤 갈등을 빚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가족이기 때문에 배신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어요. 바로 진홍주예요. 최화영이 오장미를 유인하는데 진홍주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히 계획의 일부였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사적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요. 일단 최화영이 진홍주를 미끼로 쓸 수 있었다는 건 진홍주가 오장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최화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진홍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까요? 최화영이 진홍주에게 이렇게 해줘라고 설득했거나 강요했을 수도 있고 진홍주가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홍주는 자기가 오장미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용된다는 걸 전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후에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진홍주라는 인물이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만약 진홍주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오장미가 체포되는데 자기가 기여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죄책감과 분노가 최화영에게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즉 진홍주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화영을 배신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복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 한영자가 스마트워치 간호사를 의심하는 대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영자는 최화영의 직접적인 행동권 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아직 최화영의 타겟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집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미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한영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거나 백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조연의 활약이 아니에요. 이야기 전체의 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의 관계와 갈등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는 걸 이번 회차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백호가 법무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스마트워치 간호사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고 이 간호사가 마설인의 사망에 최화영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 진술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하면 장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가능해지고 오장미가 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경로가 열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 근거는 드라마가 이미 백호의 법무팀 능력을 여러 차례 암시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의 존재를 장미와 백호가 체포 직전에 파악했다는 것도 복선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갑자기 등장하기엔 이미 충분히 준비된 떡밥이에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다음 회차 후반부쯤에 오장미가 당당하게 경찰서 문을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 최화영을 향한 눈빛 한 방까지 더해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이다 장면이 되는 거죠. 이건 좀 더 어두운 쪽이에요. 최화영이 간호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접촉해서 입막음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백호가 간호사를 찾아가도 이미 진술을 바꿨거나 더 심한 경우엔 종적을 감춘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백호가 최화영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걸 강남봉이나 강준호가 알게 된다면 가족 내부에서 백호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직장 내 위치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오장미가 당장 석방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유치장에 갇힌 채 외부에서 백호가 고군분투하는 구도가 이어져요. 그 과정에서 마대창 회장이 의식을 되찾는 게 다음 국면을 여는 키가 되고요.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야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거고 역전의 쾌감은 더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 높다고 봐요. 왜냐면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치밀함과 선제적인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간호사를 이미 정리해뒀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야 채화영이 무서운 빌런으로서의 존재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댓글로 예측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번 회차는 채화영이 짜놓은 완벽한 세섭 속에 오장미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표면적으로 채화영의 압승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격의 씨앗들이 곳곳에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워치 간호사 서재에 숨겨진 단서, 마대창 회장의 의식 회복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떤 순서로 터지느냐에 따라 채화영의 몰락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치장에서 돌변한 오장미의 눈빛을 잊지 마세요. 저 눈빛은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겠다는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음 화에서 강백호는 채화영과의 전면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안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쪽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진홍주는 끝까지 채화영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스스로 미끼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등을 돌릴까요? 오장미가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는 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다. 채화영, 각오해.